안녕하십니까. 신인경영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면은 우리 주변의 적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런데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파헤쳐질 무덤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종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중국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오빠 부대에게 한 방 맞은 시진핑입니다. 연예계 대숙청을 단행하고 있는데 제2의 문화 대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 방 맞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중국에게 닥쳐질 위기는 어떤 상황이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공이, 즉 중국 공산당이 뜬금없이 연예인들에게 시진핑 사상 학습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변에 중국 그러면은 뭐 사족을 못 쓴 사람들 많죠. 마치 우리하고 중국하고 뭐 큰 거리낌 없이 왕래를 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시진핑 사상을 연예인들에게 또 연예기획사, 연예회사들에게 학습해라. 그리고 그 사상에 따라서 연예인들 양성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가 보도를 했는데요. 8월 31일 날 중국 공산당 문화여유부는 전날 연예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을 담은 연예인 교육 관리와 도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연예인은 이론 학습과 연구 교류 등의 방식을 통해 문화 예술 관련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공부하며 의미와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치로 삼아 신인을 육성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연예인들에게 뭐 이런 뭐 문재인의 사상을 연구해라. 문재인의 한 발언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걸 또 평가하고 또 강론해라 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진핑의 이념에 따라서 연예인들 육성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런 지시를 내려나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중국에는 연예인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진핑이 느끼기에 위기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연예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연예인들이 두 표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굳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좀 추악해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얘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대대적으로 시작된 연예계 숙청인데 연예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진 황제의 딸, 이 여성인데요, 영화 배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개봉되었던 영화 적벽대전이죠. 거기에 유비의 부인인 손부인, 그 송건의 여동생 손상향이죠. 으로 나오기도 했던 바로 그 배우인데 8월 29일 대만 자유시가 보도했습니다.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 등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 즉 조미가 프랑스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월 26일 단 하룻밤 만에 그의 작품과 프로필, 흔적이 모든 중국 온라인 매체에서 삭제되었으며 그의 숙청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오웨이라는 이 유명한 여배우가 마윈 회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마윈은 장쩌민 전 주석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 마윈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오웨이가 과거에 또 마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물론 뭐 작업을 좀 했겠죠. 한 번에 6천억 원을 벌여들였던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재산 평가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배우가 정적인 장쩌민계 마윈 얘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고, 이 권력자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알려줬겠죠. 야, 지금 중앙기율에서 너 지금 가만두지 않는데 빨리 어떻게 좀 조치해라, 피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지금 피신을 해갔는데, 프랑스에 자신의 와이너리, 이 농장 뭐 이런 거 해서 저택도 있고 많은 재산이 프랑스에 있다고 해요. 가족도 프랑스에 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연예인들을 마구마구 때려잡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판빙빙,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죠. 중국 정계와 연예계의 추잡한 커넥션인데, 중국 뭐든지 하려면 관시가 있어야 된다. 즉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크려고 하면은 그 뒤를 밀어주는 유력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중국의 정설이라고 하는데, 1981년생 이 판빙빙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였는데, 이 판빙빙의 급상승의 뒤에는 왕치산이 있었다. 중국 국가 부주석이죠. 왕치산. 내연의 관계를 맺었고, 일설에는 이 왕치산의 애까지 이렇게 임신을 했었다라는 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판빙빙이 사라졌어요. 왜냐? 왕치산이 지금 완전히 그냥 날개 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보도는 왕치산의 최측근이 800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아먹은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힘이 있으면 자기 최측근이 800억을 받았든지 8천억을 받았든지 다 지켜주죠. 물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또 자기한테 상납이 들어올 테니까 다 지켜줄 텐데, 지금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왕치산의 권력다움과 함께 왕치산과 오랫동안 내연의 관계를 맺었던 판빙빙도 사라진 겁니다. 이 정도로 중국이 연예계를 완전히 이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이 발단은 시진핑의 특명이에요. 제가 지금 문화 대혁명, 또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들에게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던 그 발단이 바로 시진핑이 특명을 내린 겁니다. 연예계를 탈탈 털기 시작한 중앙기율인데요. 이 중앙기율위는 원래 당원들을 감시감독하는데요. 중국 공산당 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으로 국가주석의 최측근 인사가 담당 서기를 맡아 정적 숙청을 주도하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에는 왕치산이 서기를 맡았으며, 현재는 시진핑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자오러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중앙기율위가 느닷없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사정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왜 시진핑이 이런 명령을 중앙기율위에 내렸을까요? 바로 원흉, 또 원인은, 발단은 여기입니다. 엑소. 여러분들 엑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엑소의 멤버였어요. 크리스 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엑소에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멤버가 아니에요. 이 엑소 멤버인데, 이 크리스 우는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런데 엑소하고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처음에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계약 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계약 파기하고 중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떴던 유명한 아이돌 그룹. 특히나 이 엑소는 엑소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엑소 K,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그룹, 그리고 엑소 M,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룹,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활동하다가 또 어떨 때는 두 개를 또 합쳐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완전체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활동하던 엑소 M의 멤버였어요. 중국의 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를 검색을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엑소, 네이버에 엑소 딱 검색을 하면 바로 그 연관 검색어에 엑소 크리스 사형 이런 게 막 떠요. 뭐야, 엑소 크리스가 왜 사형을 당해? 이 엑소 이 크리스 우가 팬 또는 여성들을 많이 24명을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 24명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내가 크리스 우에게 성폭행 당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간을 하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형을 최대 받게 되는데, 미성년자 강간이 포함이 되면 이건 최대 사형까지 간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 사형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뜨고 사형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엑소 출신의 크리스 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감옥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빠 부대들이 우리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베이징 감옥을 에워싸서 우리 오빠 내놔라 하고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에포크타임즈가 9월 1일 보도를 했는데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크리스 우의 팬들이 그를 탈출시키겠다며 집단 행동을 모의하고 베이징의 구치소를 포위했고 무력 시위를 벌여 당국이 해산 조치했다. 중국 당국은 연예인 팬덤이 체제 저항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불안 요소로 판단하고 대응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 뭐 기존 어떤 그 지성인 세력들은 탄압하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 연예인 팬덤은 탄압을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구나. 말을 안 듣구나. 내가 죽어도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각오가 돼 있는 게 연예인 팬덤이다. 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느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 팬덤을 바꾸자. 연예인을 첫째 연예인을 바꾸고 그 연예인 팬덤의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너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 그래서 팬들에게 그렇게 전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팬덤들 중에서도 좀 과격해 보이고 뭐 그런 팬덤은 팬 그룹을 그냥 아예 해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지금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저도 이제 뭐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저보다 한 세대, 반 세대 위이죠. 당시 미국의 유명한 젊은 청년 가수였죠. 클리프 리처드가 한국 내한 공연을 했고 이화여대 강당에서 내한 공연을 했죠. 지금으로 치면 그때 이화여대 여대생들 그리고 이화여대 구경하러 갔던 이 여성 팬들 거의 대부분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서는 70대 할머니들입니다. 그분들이 클리프 리처드가 와서 뭐 공연을 하니까 그냥 뭐 너무 멋지죠.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었으니까 브레이즈를 벗어 던지고 팬티를 벗어 던지고 이랬다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당시 학생 잡지를 통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970년대 그 어목했던 시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이 2020년대 중국 오죽하겠습니까?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또 그 청소년 시절에 그때 조용필 가수 조용필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완전히 장내가 떠나갈 듯이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오빠에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서 두 세대 이후인데 조용필의 팬덤, 클리프 리처드의 팬덤보다 두 세대, 세 세대 이후의 이 현재 중국 이 팬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낀 겁니다. 얘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년 전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죠. BTS, 우리 한국의 방탄소년단. 2019년에는 지금과 같은 위상까지는 아니었죠. 확 뜨는 이제 그 시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서 박지민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의 생일인데 그 중국에 있는 팬들이 이 지민 오빠에게 우리의 팬심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금을 해서 항저우에 빌딩 34개를 빌립니다. 그리고는 그 외벽에다가 70만 개의 LED 조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민 오빠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이런 레이저 쇼, LED 쇼를 한 거예요. 지민 오빠에게 우리들의 즉 항저우에 있는 우리 이 중국 팬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34개의 빌딩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당시에는 한한령이었죠. 그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고 뭐 여행을 가고 하는 것이 해제가 안 되었을 때인데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뭐냐? 내가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우리 오빠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면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겁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도 단속도 두렵지 않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21년 5월 10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가 보도를 했는데 한 우유 회사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청춘 유닛 3
프로그램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우유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해당 제품에는 우유 뚜껑에 QR코드를 부착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팬들이 자신의 연예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멀쩡한 우유 27만 개를 사서 QR코드만 찍고 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뭐 연예인 지망생 서바이벌 이 프로들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아이돌 지망생들, 뭐 연예인 지망생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서바이벌 해서 최종 뭐 몇 등까지 데뷔시켜주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완전히 지금 현재 스타가 아니고 스타 지망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타 지망생 중에 한 명에게 그 팬덤인데 우유 뚜껑에 이제 그 우유에 누구 이렇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A라는 스타를 좋아하면 A라는 스타 이름이 새겨진 그 우유를 사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전송을 하면 그 해당 우유가 몇 개 팔리냐에 따라서 이게 팬 투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팬클럽들이 뭐 우유는 관심 없고 저 오빠를 1등으로 만들어줘야 돼 해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27만 개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QR코드 찍은 것도 아니고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아줌마들 사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지금 중국은 식량 문제 때문에 먹방도 금지하고 있죠. 네, 식량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먹방도 금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먹는 거 우유를 27만 개나 그냥 까서 버리니까 우리 오빠 팬 1등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단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를 주도했던 이 팬클럽 회장들 다 지금 잡혀갔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팬덤입니다. 그 팬덤 아무도 못 말리죠.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홍위병들, 그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때려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아이들이 아니죠. 그래서 시황제의 중국을 위협하는 연예계입니다. 국가 주석보다 더 빛나는 별에 행사 한번 하면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서 완전히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야, 이것들 봐라. 저 하늘 위에는 나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빛나는 별이 있어.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때려잡아야 되겠네.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엑소, 크리스를 구출하기 위해서 팬들이 교도소를 에워싸고 크리스를 석방하라 라는 시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또 연예계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게 정적들의 자금줄이다. 이 연예계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에포크타임스에서 9월 1일 날 망명한 중국인 문화평론가 슈위거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중소업체에서 대형 기획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태자당이나 재계 거물들의 후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순수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돈 세탁하려는 목적이 크다. 후원자 중에는 고위 정치인들도 많다. 이들은 처음부터 추적을 받지 않고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수익 구조와 이익 배분 경로까지 꼼꼼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예인 개런티 뭐 이런 것들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링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링크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정적들도 많다. 그럼 정적들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 연예계마저도 전부 자신의 휘하에 집어넣고 이 연예인들을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는 팬덤이 무서우니까 그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지금 연예인들에게 나의 사상을 학습해. 그리고 그걸 보고해. 라고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주창했죠. 공동부유.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게 공동부유인데 중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죠. 아니 우리는 월급 1,000위안 즉 18만 원 받으면서 개미굴에 사는데 결혼식에만 2억 위안 360억 원을 썼다고. 놀랍죠. 지금 중국에 월급 1,000위안 이하를 받는 사람이 6억 명이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000위안 18만 원. 18만 원만 받고 아무리 중국이 우리보다 물가가 좀 싸다 하더라도 중국도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있어야 괜찮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18만 원 받는 사람이 6억 명.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당일 행사비만 뭐 집 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일 행사비만
360억 원을 썼다 이거예요. 놀랍죠? 연예인 커플인데 안젤라 베이비라는 이 여성과 황샤오밍이라는 남성입니다. 이 안젤라 베이비와 황샤오밍이 결혼하는데 행사비가 360억 원. 이런 게 나가니까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때려잡자. 이건 문화대혁명이야. 이걸 해내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공산당이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빠 부대를 상대로 제2의 문화대혁명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 순탄할까요?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그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홍위병으로 삼아서 자기 아버지까지 때려잡았던, 그리고 저 참새가 나쁜 새야 라고 해서 참새까지 박멸했던 그런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겠습니까? 우리 오빠 건드리지 마라 해! 라는 이런 아우성이 전 중국에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마구 남발한다면 이제 중국 인민들도 많이 깨어났죠. 결국 폭발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 분야에서 저 분야에서 하나하나 누적돼서 곧 폭발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